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혁명 대숙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만나서 좌파 혁명 숙청하고 있느냐 이렇게 경고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이 옳은 거예요. 역대 우리가 좌파 우파 간의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죠. 예를 들어 이제 김대중도 대통령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도 하고 문재인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대숙청이 벌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심한 게 대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분명한 근거를, 네 가지 예를 제시하면요. 첫째는 이제 특임 공관장이라고 있습니다. 특임 공관장. 그러니까 주요 나라의 대사들 있잖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파견하는 특임 공관장. 근데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특임 공관장이 한 30명쯤 될 겁니다. 문재인 때 보니까 29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한 30명쯤 될 거예요. 이걸요, 2주 이내에 전원 소환, 기록하라.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아니, 후임 대사가 오면 천천히 인사하고, 다르게 적법하게 교체해서 후임 대사가 임명되어 오면, 그러면 이게 대사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교체하는 건 이해한다고. 근데요, 교체하는 건 이해하는데 후임 대사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대선 끝나고 2주 이내에 다 돌아와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워낙 외교관들이 많으니까 준비했던 차관도 지금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냥 2주 이내에 다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의 조현동 대사나 그냥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대사가 계속 공백이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도 할 사람이 없고, 그때 조지아 사태가 터질 때도 불법 이민 단속, 체류 단속할 때도요, 대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이제 강경화, 이제 아그레망 받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공석인 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우겠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무조건 2주 이내에 들어와라. 그것도 인사도 하고, 떠날 때도요, 이임식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맥들이 많으니까, 다 작별 인사도 하고, 또 이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2주 이내에 다 들어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근데 이게 숙청 아닙니까? 이게 대사 숙청, 대규모 좌파 혁명 아닙니까? 대사부터 여기 대선 끝나자마자 2주 이내에 다 소환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청이요. 바로 대장이 우리 7명이거든요. 우리 대장이 육해공参谋총장,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 지상작전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이런 식으로 한 7명 된답니다. 대장이 별 4개 포스다. 대장을요, 한꺼번에 대장 전원을 못 뽑겠다. 이것도 처음 봅니다. 이것도 처음 봐. 왜? 합참의장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죠. 갑자기 중장하다가 합참의장 한다. 그럼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두 명 정도는요, 대장을 남겨놔서 보직을, 연속성을 주는 거예요. 대장, 예를 들어 육군참모총장 하다가 합참의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몇 명 정도 대장은 남겨놓는데, 대장을 100% 전부 옷 벗겨버렸다. 똥별 달고, 옛날 노무현가 똥별이라고 그러더니 똥별. 이재명이도 오늘 노무현이 인용해서 똥별 달고 한 게 뭐냐? 계엄인하고. 이러가게 4명 전원을 포스타, 전원을 그대로 옷을 벗겨버렸다. 이거는 심각하게 안보 자해행위고요. 이러니까 군의 기강이 개판대가 무너지가 군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게 안규백이 뭐라 했냐면요.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요, 자기부터 처벌해야지. 아니면 이재명이부터 처벌하든지. 최고 통수권자는 이재명이잖아. 그 다음에 안규백이고. 근데 어디까지 처벌하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근데 어디까지 처벌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대장 7명을 동시에 전역시킨 거. 이거는 군에 대한 명백한 숙청이다. 숙청.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숙청이 뭐냐? 바로 이제 그 기재부, 저번에 한 방송했죠. 기재부 1급 공무원이 7명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제 그 예산이 있고 세제실이 있잖아요. 특히 예산은요, 연속성이 좀 필요하죠. 예산은 이게 몇 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되고 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획예산처로 이게 독립시키거든요. 기재부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처하고. 그 다음에 그 재정경제부. 이렇게 쪼개놨고요. 1급을 전원을 그 사표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산하 이게 뭐 조달청, 관세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미 내부 인사로 다 청장 인사 끝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1급 7명이 전부 그 숙청당해서 갈 곳이 없는. 이거야말로 이게 또 경제정책의 연속성. 거기다가 이제 그 1급 관료가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이런 엘리트들을 이렇게 그냥 능력을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IMF의 뭐 이상가 하나 정도가 1급짜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난리라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재부의 모든 1급을요 동시에 다 사표를 받은 거는 기재부 힘을 빼자. 그러기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가져가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치 예산 짜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 주무르겠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퍼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1급 7명을 동시에 잘랐다. 이것도 이게 심각한 숙청입니다. 숙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 이게 중요한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두 개로 되어 있죠. 금융감독원은 이제 민간기구인데 이걸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막 난리잖아요. 금감원을 지금 민간기구인데 민간기관.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니까 거기에 금감원의 직원이요.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변호사하고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월급이나 대우가 확 나빠지겠죠.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니까 지금 집회를 시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털보 김어주가 뭐라 했냐면 그 불만 있으면 다 나가라. 다 퇴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해가지고요. 지금 금감원도 발칵 뒤집혀 있는데 하여튼 이 금감원도 이게 지금 난립니다. 공공기관 지정되면서 난리예요. 근데 문제는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도 금감원하고 합치거든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합친다. 그건 이제 그 자기 사람 심으려고요. 거기에 그 금감원장 이찬진인데 변호사. 금융위독의 1급 전원 사표를 받았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정책은요. 정권하고 관계없이 안정 있게 흘러가야 되니까 동시에 4명의 사표를 받는 이런 경우는 이게 처음이랍니다. 금융위원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정권 선물위원회, 주식 정권 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렇게 4명의 1급을 저는 사직을 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그 심어놓은 전제를 완전히 없애려고요. 제일 먼저 그 외교부터 전원 소환해라. 2주 이내. 이게 숙청이 아니면 뭐가 숙청입니까? 이게 국익 외교입니까? 이게 실용 외교입니까? 그래서 그 차지훈이 지금 유엔 대사로 차지훈, 이재명의 그 연수원 동기, 민변의 인권 변호사 차지훈, 이 장학이 지금 유엔 대사 오니까 우리 외교 원로들이 막 쓴소리하고 난리잖아요. 외교 원로들이 이게 국익 중심의 실용이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금 외교부 내도 이게 비판 여론이 완전히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외교관부터 숙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개헌 핑계로 군대 별 4개짜리 했나요? 방첩사의 장군들 전부 옷 벗겨가지고 군대 내에도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다. 숙청을. 그 다음에 그 눈에 가시 부서
바로 이게 기재부죠. 기재부도 숙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융위까지 숙청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검사들, 검찰청 없애서. 하여튼 눈에 가시들은 전부 옷 벗기고 대규모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이재명이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짓말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그냥 계엄이 있어가 수사 중에 있지 뭐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숙청이 없다. 이런 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 이재명 좌파가 우리 자유파 보수 인물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그 군이면 군, 외교, 안보, 그리고 이게 경제 모든 면에서 자유파 보수에 씨를 말리는 이런 게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타협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장동익 대표 국민의힘이 대구 동대구에서 엄청난 인파로 장애 집회가 6년 만에 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또 27일 날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가 총 골개에서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좌파 혁명, 좌파 쿠데타를 바로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파도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세계 모든 자유파 세력과 연대해서 강력하게 그 좌파 쿠데타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진압을 해야 된다. 이놈들이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으로 우리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타협하거나 거기에 그 굴복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맞싸워야 됩니다. 미국의 그 찰리 크크 추도식에 10만 명이 넘게 온다잖아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도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이런 이제 그 자유파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좌파 쿠데타를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